안녕하세요. 돈테크맨 강동훈 에디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짠테크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작할 마음의 준비와 이전 영상에 대한 단계가 준비됐다면 오늘은 통장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무엇을 줄여야 한다고 했었죠? 바로 시발비용입니다. 시발비용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분들은 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한때 대한민국 재테크에 돌풍을 불어왔던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한 10년쯤 된 것 같네요. 내 평균 소비 패턴과 소비 지출 목표가 나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통장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내 돈이 자동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통장을 어떻게 나누는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통장을 종류에 따라서 급여 통장, 저축 통장, 용돈 통장, 비상금 통장 총 4종류로만 분류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급여, 저축, 용돈, 비상금입니다. 통장 나누기를 위해서 별도로 계좌를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요. 목적이 다를 뿐이지 서로 다른 계좌들이 아니에요. 요즘 통장도 바로 만들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있는 계좌부터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개수가 부족할 때마다 한 개씩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통장은 말 그대로 급여 혹은 소득이 들어오는 계좌입니다. 모두 갖고 계시겠죠? 다음으로 저축 통장, 적금이나 펀드, 주식, 보험 등 돈이 쌓여가는 계좌를 모두 저축 통장이라고 할게요. 투자를 하는 계좌는 별도로 잘 관리를 해야겠지만 돈만 내면 알아서 굴러가는 계좌들은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겠죠. 세 번째, 용돈 통장은 돈을 주로 쓰는 지출 목적의 계좌인데요. 지출 통장, 소비 통장, 소비 지출 통장 등 모두 같은 말이에요. 저는 용돈 통장이라는 용어를 좀 쓰는 편인데요. 왠지 용돈을 좀 받아 쓰는 느낌이 들어서 용돈 통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금 통장인데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비정기적인 지출을 땡겨 쓰는 계좌입니다. 갑자기 경조사가 일어났거나 병원비, 자동차 보험료, 차량 수리비, 세금, 이직 기간에 수입이 없을 때 등 고이 모셔두어야 하는 그런 계좌이죠. 얼만큼 있어야 되냐고요? 급여의 한 2배에서 6배까지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당장 비상금을 넣을 돈이 없는데 굳이 필요한가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잘 모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급여, 저축, 용돈, 비상금 총 4가지입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1단계는 급여 계좌에서 생활비, 교육비, 통신요금, 공과금 등 모든 고정 지출을 자동이체 걸어 놓습니다. 카드로 내는 게 있으시다고요? 그럼 카드 결제 대금 자체를 자동이체 걸어 놓으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자동이체일은 급여일부터 늦어도 일주일 이내로 맞춰 놓는 것입니다. 페이인포라는 계좌정보 통합관리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내 자동이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 올려두었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2단계, 열심히 일한 나에게 용돈을 주는 시간입니다. 급여 계좌에서 용돈을 자동이체 할 텐데요. 얼만큼 줘야 될까요? 많이 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러면 통장 나누기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저번 영상에서 홧김에 사용한 시발비용, 이것을 줄인 내 지출 평균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그 지출 중에 고정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적당선에서 자동이체를 걸어둡니다. 한번 정해지면 못 바꾼다는 생각으로 정말 신중하게 비용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돈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통해서만 소비를 하게 될 텐데 아마 1개월 차는 너무 불편하고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적응이 될 거고 빠르면 3개월 아니면 늦어도 6개월 정도면 무조건 적응됩니다. 밥 먹을 때 보면 밥이랑 반찬량을 적당히 이렇게 조절해서 먹잖아요. 김이 한 봉지에 6장이 남았다고 하면 밥 6숟가락 맞춰서 그것처럼 줄어드는 잔액이 계속 눈에 보이면 보일수록 어떻게든 맞추려고 노력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급여 계좌에서 비상금 계좌로 자동이체 걸기 혹은 수동으로 보내기. 비상금 계좌는 자동과 수동 총 2번에 걸쳐서 보내는 게 좋은데 좀 귀찮다면은 급여일 이후에 자동이체를 걸어두거나 빠질 내용들이 전부 다 빠지고 남은 잔액을 수동이체를 보내는 거예요. 이 2가지 중에 편리한 한 가지 방법으로 해두셔도 무방합니다. 자동이체를 거는 방법은 총 급여의 한 5에서 10% 정도를 비상금 목적의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하는 방법이죠. 비상금 통장의 총 크기는 급여의 2배에서 6배까지 본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을 해두면 됩니다. 급여 통장이나 용돈 통장은 편리한 자유 입출식 계좌를 사용하면 되는데 비상금 통장은 조금 달라요. 급여 통장이나 용돈 통장이랑 조금 다른 은행의 계좌 또는 증권사의 CMA 종류로 지정해 두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 수시로 사용하는 은행 계좌 어플에서 비상금 계좌 잔액이 보인다면 쓰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겠죠. 비상금 통장의 핵심은 평소에 잘 보이지 않게, 귀찮게, 조금 아깝지만 수수료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편리한 세상에 비상금 통장까지 편하게 해두면 편하게 더 많이 쓰게 되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조금만 신경 써서 통장 나누기만 잘 해둬도 내 현금 흐름은 완벽하게 편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주의사항은 첫 번째, 통장을 너무 많이 쪼개거나, 두 번째, 용돈을 너무 무리해서 줄이거나, 세 번째, 수시로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빼쓰거나 하는 것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스트레스를 받아 사용하는 시발 비용을 줄여서 평균 지출을 구한다. 내 모든 계좌의 자동이체를 정리해본다. 급여가 들어온 지 7일, 일주일 안에 자동이체된 곳으로 돈이 모두 쭉쭉 빠져나간다. 급여일에 맞춰서 내 용돈도 잘 받고 잔액은 모두 비상금 통장으로 다시 옮긴다. 이렇게 하면은 급여 통장은 일주일 안에 0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목적을 갖고 있는 분이거나 평소에 재테크나 짠테크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초보자분들께 적합한 방법입니다. 평소에 소비지출 통제가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동이체 정도만 한번 살펴보시고 잘 정리해 두시는 정도만 해도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돈 모으는 것은 편하게, 돈 쓰는 것은 불편하게 만들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더 좋은 사례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네, 혼자 끙끙 힘드신 분들은 아래에 한금연 링크를 통해서 간단히 질문 주세요. 네, 무료 상담 이벤트도 종종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돈테크맨이었고요. 이 영상이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